오오스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아마 웹사이트들에서 새로운 아이디나 비번 만들지 않고 지메일이나 네이버나 카톡으로 로그인 가능한 거, 바로 오오스 덕분입니다. 오오스의 자세한 원리와 설명은 다른 보안이나 클라우드 유튜브 영상들에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왜 오오스 같은 것이 필요해졌는지 개발자 관점에서 좀 더 이야기할게요. 일단 처음 웹사이트들은 아이디와 비번을 직접 입력하면 그 정보에 따라서 인증을 요구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번을 잘 지켜야지 안전했는데 아무래도 해킹 위험이 늘 존재했습니다. 오오스는 이런 아이디와 비번을 몰라도 액세스 토큰 같은 임시키를 사용해서 권한을 얻는 시스템입니다. 아이디와 비번으로 직접 인증받는 시스템이 아니라 서버가 특별 권한을 주고 이 권한과 같이 있는 키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오스는 authorization입니다. authentication이 아니고. 이 점 중요한 거 꼭 알아야 합니다. 개발자 관점에서 보면 네이버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만든 사진 웹사이트를 로그인하려고 한다면 네이버가 오오스 프로바이더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만든 사진 웹사이트가 오오스 클라이언트가 되는 것입니다. 이 뜻은 개발 프로젝트에 따라서 프로바이더인지 클라이언트인지를 알고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바스크립트 같은 경우 이렇게 오오스 관련 서버도 있고 클라이언트도 있습니다. 참고로 어느 정도 오오스를 사용하는 걸 알고 하셔야 되기에 이 영상에서 코드 관련 내용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오스에 대해 아셔야 하는 건 좀 더 안전하게 사용자 정보를 보호하는 것과 아까 말한 액세스 토큰으로 관련 권한의 기간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직접 사용자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아니기에 전체적인 웹사이트들 내에서도 좀 더 해킹 위험에서 적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자세하게 설명은 안 했지만 좀 더 오오스 내용으로 들어가면 리디렉트 URI 확인해서 보안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스에 따라서 오오스 말고도 옥타 같은 회사에서 나온 아이덴티티 또는 인증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만큼 사용자 정보에 대해서 내용은 엄청나게 많다는 것이에요. 오오스가 좀 더 알고 싶다면 유튜브나 책들에 나온 보안 내용들을 자세하게 봐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이번 영상에서는 오오스에 대한 큰 그림과 이유에 대한 점을 개발자 관점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려요.